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라는 책입니다. 이진화 제음 트러스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얻더라도, 사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잘한다고 해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이 하는 투자법을 배우기 전에 생각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나는 1억의 전 재산으로 100억 원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시기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는 나만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시기,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부자들의 생각, 멘탈, 마인드였습니다. 첫 투자에 실패하고 부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부자가 되었는지보다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공부했습니다. 수많은 부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 생각, 마인드를 듣고 부자들이 쓴 책을 읽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직접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바뀐다고 부자가 될까 하는 의심은 점점 믿음으로 변해갔고, 이것은 놀랍고도 놀라운 원리이자 정답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하면 가난해집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과 생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부정적인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항상 기분이 나쁩니다. 특히 돈에 대해 더 그렇습니다. 컵에 물이 반 정도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물이 많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물이 적다고 느낍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 있어도 누구는 적게 느껴지고 누구는 많게 느껴집니다. 항상 돈이 없다, 돈이 적다고 느끼는 사람은 우주에 돈이 없다, 돈이 적다로 주문되어 항상 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정적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분이 좋아져 좋은 일만 생기게 됩니다. 돈도 그렇게 기분 좋게 다가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내가 원하는 것에만 정확히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온통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은 그 일을 끌어당깁니다. 돈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을 정확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돈을 끌어당기는 규칙이자 법입니다. 돈에 대한 고정관념은 내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을 밝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돈을 밝히는 것은 진짜 부끄러운 일일까요? 우리는 저축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저축을 해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진실이라면 모든 사람의 돈에 대한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그 생각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거짓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믿을지 말지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믿어왔던 이 생각들, 고정관념들이 말 그대로 고정관념이라면 다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배운 것일 뿐입니다. 돈은 나쁘다. 돈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돈 때문에 형제랑 싸운다. 돈 때문에 친구 잃는다. 부자는 불행하다. 부자는 나쁘게 돈을 벌었다. 이처럼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말은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돈을 좋아해도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도 됩니다. 그냥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을 상상하면 현실이 됩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상상의 기법을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상상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상상의 기법은 구체적인 것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진이나 그림, 글로 매일 보면서 상상하면 더 좋습니다. 사진이나 그림, 글을 보면 그것을 얻었을 때의 감정까지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상상해야 합니다. 얻기 위한 과정만 상상하면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만 경험할 것입니다.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이미 부자가 된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부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어야 부자가 됩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지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된 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의 부자들은 자신이 확실히 부자가 되리라는 것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 자신을 상상하다가도 내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든다면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거나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지금은 부자가 된 사람들을 찾으면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을 빨리 줄이고 믿음을 빨리 늘리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나는 부자가 되는 중이야 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가지려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들을 줄여야 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작은 행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부자는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결단과 행동하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에 따라 부자가 언제 될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우리는 행동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하며 키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 운은 마지막 단계인데요. 타고난 운은 없습니다. 운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00%가 성공이라 하면 90%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실패도 하겠지만 또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90%를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했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할 때 그때 남은 10%를 운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남은 10%의 운이 따라주면 100% 성공을 하게 됩니다. 부자는 그 10%의 운을 가지고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10%의 운이 따라주지 않았으면 90%의 노력을 했더라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라는 부자들의 말이 맞지만 그들에게 그 운은 10%라는 것입니다. 90%의 노력 이후에 10%의 행운마저 끌어당겨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운은 내 편이다 라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항상 운이 좋다라는 생각으로 운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깁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해야 운이 좋아집니다. 부자는 운은 내 편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운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운이 좋은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그 사람도 더불어 운이 좋아집니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 운의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퍼지고 퍼져서 다 함께 운이 좋아집니다. 그 사람들은 또 운이 좋은 사람들을 계속 찾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운의 에너지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 운이 좋아지고 운이 좋아지다 보면 운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운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더 운이 좋아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90%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의 행운이 함께 올 때 100%가 완성됩니다. 타고난 운은 없습니다. 내가 90%를 만들지 않으면 운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부자는 빨리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더 큰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하니까 끝까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고통으로 다가오면 당연히 끝까지 하기 힘들어집니다. 참고 한다라는 것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라고 뇌는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원하는 것이 성공이든 부자이든 다이어트이든 나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덜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고통을 견디고 끝까지 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즐겨야 합니다. 이것을 즐기지 못하고 끝내면 어차피 다른 고통이 옵니다. 부자가 된 나의 모습만 생각하고 결과만 생각하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빨리 되는 자가 아닌 끝까지 하는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돈의 그릇을 키웁니다. 사람마다 돈의 그릇이 있는데요. 그 돈의 그릇은 한 명 한 명 다 다릅니다. 그릇의 크기와 모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금액도 다르고 사용하는 금액도 다릅니다. 자신만의 그릇 크기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돈 그릇이 크다고 착각합니다.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은 작은데 돈은 많이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계속 다른 곳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돈 그릇이 큰 사람들은 알아서
돈이 들어오고 쓰면 또 들어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그릇에는 돈이 또 찰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릇이 어떤 크기와 모양을 가졌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부자라는 착각 속에서 계속 돈을 잃게 됩니다. 돈그릇이 커지면 들어오는 돈도 많아지는데요. 돈이 많아지면 다룰 수 있는 돈도 많아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돈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감당해야 할 책임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돈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의 넓이 또한 키워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면 가난해집니다. 부자들에게 질투와 부러움을 갖는 건 자신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없는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부정적 마음이 들고 나쁜 감정이 듭니다. 나쁜 감정은 나쁜 일을 끌어당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자들을 볼 때는 불편하고 화가 나고 반면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는 동질감이 들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을 볼 때마다 곧 나의 생활이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내 삶이구나, 나의 동지들이여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을 질투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내가 어느 정도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자라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부자의 모습, 얼마의 돈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할 것인지 정확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정확한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결단할 수 없으며 결단할 수 없으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일단 큰 목표를 세우고 항상 볼 수 있는 곳곳에 목표를 적어두어야 합니다. 100억 부자가 되고 싶다면 100억 부자를 목표로 세우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세부적인 목표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10년 동안 100억 부자가 되겠다. 5년 동안 50억 부자가 되겠다. 1년, 1개월, 일주일 단위로 주기를 나눠 정확한 금액을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0만 원을 모으겠다. 그리고 이 돈으로 가족 선물을 사겠다 하고 목표를 잡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공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마흔부터 지적이고 우아하게라는 책입니다. 신미경 지음 포르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품위 있는 삶을 위하여 삶의 품위를 만드는 지적 생활의 모든 것을 담아낸 책입니다. 마흔의 책가방 속에는 무엇을 채워야 하고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품위 있는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업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걱정 대신 대비를 나이와 안정감이 비례하는 이유는 불안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아서입니다. 30 중반 무렵까지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았지만 점점 그럴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노화, 실직, 갑작스러운 주변인의 죽음처럼 다가오는 모든 일을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물음을 지닌 채 살아갑니다. 이 많은 불안한 가능성 중 내겐 실직이 가장 큽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오랫동안 나를 먹여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살다 보니 잠깐이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모아놓은 비상금이 있을지라도 미래에 입금이 될 건수가 없는 상황이 심리적 고통이었습니다. 재정적 불안은 둘째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쓸모없거나 잊힌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돈으로 치환되는 어떤 인정을 바랍니다. 무엇보다 백수 생활을 꿈꾸면서도 꿈꾸지 않는 까닭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나를 심심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너럴리스트로서 독서 습관에서도 그 기질을 어김없이 발휘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경영, 마케팅 관련 책을 읽고 잠들기 전에는 예술이나 철학서, 주말에는 소설이나 재테크 관련 서적 또는 건강법을 알려주는 실용서를 읽습니다. 여러 주제를 왔다 갔다 하지만 대체로 책은 끝까지 읽고 있습니다. 내용이 전혀 와닿지 않아 사선 읽기를 할지라도 마지막 장까지 넘겨야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예전에 가졌던 직업을 잘라내진 않습니다. 그 일이 싫어질 때도 분명히 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5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5가지 정도는 더 만들어 보고 싶다는 야망을 품습니다. 실직 불안도 덜고 재미도 채우고 어릴 적 바랐던 장래 희망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듯이 미래의 내가 지금의 직업을 계속 이어나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는 모든 도전은 한마디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뜬금없는 움직임들이 앞날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지라 오늘도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도 미지의 영역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번 해본 일이 새로운 일이 되고 그 일에서 적은 돈이나마 벌 수 있다면 어떤 인정받은 기분이 들어 좋습니다. 각 직업마다 경력이 다르므로 얻는 보상도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일을 하는 시간에 저 일을 하는 쪽이 단순 계산으로도 훨씬 이득이잖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잠깐입니다. 앞날은 모르는 일이라 두루두루 해두는 쪽이 든든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딱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건 더 이상 맞지 않는 시대의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예측 불가할 정도로 지나치게 빠르게 변하는데 내가 가진 기술이 단 하나뿐이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나를 지배하는 게 싫어 생동감 있게 살려 하지만 가끔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회복의 시간을 불어 안배해 놓는 점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은 지혜입니다. 나는 하나의 직업보다 10개의 직업을 갖고 사는 편을 꿈꿉니다. 인풋만 넣는 자기 개발은 재미없고 많이 배우고 연습했으면 아웃풋을 내놓고 세상의 반응을 궁금해하는 게 당연합니다. 앞으로 직업 리스트에 무엇을 더 담을 수 있을지 곰곰이 그려봅니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작은 것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장 먼저 책상에 앉습니다. 의자 옆에는 출근 가방이 준비되어 있고 나는 집에서 나가는 순간까지 이곳에 머뭅니다. 원고를 쓰다가 아침 요가와 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출근용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책상에 앉습니다. 이곳은 업무와 작은 학습으로 가득 찬 시간표가 행동으로 바뀌는 현장입니다.
계획 세우기를 좋아하는 까닭에 말과 생각만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내가 싫어서 이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합니다. 커다란 꿈과 야망의 주에 살기보다 실상 하찮아 보이는 실행 하나가 실속 있는 법입니다. 아침마다 작은 공부로 하루를 열고 틈틈이 배우는 당연함, 지금 살아있는 공부입니다. 어른의 시간표. 어른이 되면 싫어하는 과목은 인생에서 뺄 수 있을 줄 알았으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공부는 구, 영, 수 중심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할 일이 없을 듯한 주요 과목이 여전히 나의 시간표에는 현실 버전으로 자리 잡습니다. 오늘 아침 1교시는 10분짜리 영어 수업입니다. 뒤돌아서면 잊어버릴지라도 간단하게 영어 회화 앱을 열어 오늘의 회화를 한 토막 공부하며 짧은 대화문을 무작정 외웁니다. 출근길에는 경제신문을 읽고 요점은 메모장에 정리합니다. 출근해 업무를 보다가 점심 먹고 잠깐 미국의 동향을 알려주는 뉴스레터를 읽습니다. 퇴근길마다 지하철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책을 파고들어 새로운 접근법을 구상하며 두세 번 다시 읽고 노트 정리를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요리와 운동뿐 공부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원래 저녁에도 욕심을 부려 배우는 일정을 넣어두었지만 피로가 더 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업무에 지친 저녁에는 운동과 심신이완의 시간을 보내야 다음날 효율이 배가 됩니다. 잠들기 전 한자, 5자 익히기 정도가 머리 쓰는 전부고 침대 머리맡에서 펼치는 책도 눈으로 읽다 흘려버려도 괜찮을 가벼운 주제의 것으로 고릅니다. 평일의 시간표는 대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주말에는 흥미로운 교양의 시간, 심화학습이 기다립니다. 미술, 음악과 같은 문화활동이 주가 되지만 요즘 최대 관심사인 과목 한 가지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다방면에 관심사가 많아 흥미가 사라지면 쉽게 중단하는 내 버릇을 고치려고 마무리 짓는 법을 터득하는 중입니다. 요즘 관심사는 경영, 경제 과목인데 단기에 끝낼 수 없는 분야라 책 한 권을 읽고 노트 정리하고 두세 번 반복해 읽어야 마치는 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에는 관련된 또 다른 책을 읽고 정리하고 이해합니다. 3년 정도 해나가면 이 분야에서 상식은 갖추겠지, 업무에 활용할 정도는 해야지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표는 언제나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인 한번 해볼까로 채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한 번만 해서는 결코 알 수 없기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시간표는 계속을 위한 지침입니다. 일정표가 있다는 자체가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향상심, 매력을 느끼는 세계를 향한 동경심, 무엇보다 자신이 모자람을 느낄 때 생겨나는 불안감 잠재우기는 몰두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 옛적 샐러던트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샐러리맨과 스튜던트의 합성어로 일하며 공부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뜻합니다. 출근 전 영어 학원에 가고 회사에서 종일 일하고도 저녁에 운동을 하며 자격증 공부를 하고 주말에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갓생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10여 년 전 새벽 학원도 등록해봤고 주말 학원도 다녀봤지만 결국
학원비만 기부하고 끝났습니다. 과하게 열심히 살고 싶어도 마음만큼 체력과 의지가 받쳐주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끈기를 기르고 습관도 만들면서 무엇보다 조급증이 사라진 채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합니다. 집요함 다음에 오는 것. 나는 그냥 합니다. 끈기가 없었던 게 나의 가장 큰 과거 문제라는 결론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계속해 보는 중입니다. 그다지 절실한 게 없다 보니 더 가능합니다. 이게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되든 말든 상관없으니까의 마음에 가까워서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먼저 싫어했던 과목도 별 생각 없이 반복합니다. 관심이 없거나 해야 하는데 하기 싫었던 분야의 여러 가지 루틴을 만들어 끊임없이 하다 말다 반복하면서 내가 계속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은 게 시작이었습니다. 역시 난 안 돼. 그러다 아니 돼. 오기가 치솟으면 무리해서 하나의 일에 몰입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꽃이 언제 어느 날 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겉으로는 씩씩하고 야무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새로 하는 일은 낯설면서 동시에 버겁고 그동안 잘해왔다고 여겼던 일에서마저 능력 부족을 느끼곤 했습니다. 잘하는 것 하나 없고 되는 일도 없다고 실패란 무수한 실행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지만 늘 깨지기만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여유란 실상 없었습니다. 무식할 만큼 계속하다가 갑작스레 찾아오는 변화가 나를 즐겁게 만듭니다. 소질과 능력은 1g도 찾아볼 수 없는 분야일지라도 어느 날 몸을 구부려 스트레칭할 때 이마와 무릎이 닿고 일어서서 무릎을 쫙 편 상태로 허리를 구부려도 손바닥이 요가 매트 바닥에 닿는 일이 일어납니다. 뻣뻣한 몸도 자꾸 움직이며 자극을 주면 유연해지는데 머리라고 다를 건 없습니다. 첫 시작은 겁먹지 않을 정도로 예열하는 수준으로 늘 약하게 익숙해지면 중간 세기 정도로 레벨업 또 계속 그 수준을 달리다가 한번 매운맛을 강하게 보고 나면 그러니까 고강도로 해내고 나면 자극에 무뎌지다가 갑자기 벼락 맞은 것처럼 깨닫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끈기를 배워 나가고자 했던 각오 뒤에 내게 생긴 약간의 변화가 즐겁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자칫 거만을 떨다 보면 갑자기 아니 다시 안 되잖아 할 때가 있습니다. 삶과 어쩜 이리도 닮았을까요? 꾸준히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다가 베베 꼬이다가 다시 술술 풀리다가 좌절, 희망, 기쁨, 다시 고통 이런 온갖 리듬이 마치 악보처럼 펼쳐지고 나는 그 리듬에 맞춰 삶을 살아갑니다. 변화가 계속되고 자극이 주어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눈앞에 있고 자칫 삐끗하면 고통스러운 판단을 할지도 모르나 대부분 주제 넘은 욕심이 없고 건전한 분야에서만 오기를 불태우는 관계로 회복 가능한 수준의 좌절과 감당할 만큼의 순한 자극적인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품위 있고 우아한 삶을 계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